예로부터 집터는 사람의 삶과 기운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그곳의 흐름은 마음과 생활 전반에 스며들게 됩니다. 풍수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심리를 연결해 삶의 균형을 이해하려는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직결되는 집터의 기운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였고, 실제로 환경이 사람의 마음과 판단, 생활 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풍수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난을 부르는 집터의 특징을 중심으로 왜 이런 터가 삶의 흐름을 흐트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운이 재물을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지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는 공포심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이 삶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무의식과 깊이 맞닿아 있고, 흐름이 막히면 판단이 흐트러지고, 흐름이 지나치게 강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풍수에서 말하는 가난을 부르는 집터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 앞에 T자형 도로가 정면으로 박히는 터. 풍수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터 중 하나가 바로 T자형 도로가 집을 직접 향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충의 기운을 의미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는 터로 해석되었습니다. 밖의 기운이 집 안으로 곧바로 밀려들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지출이 늘어나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이 구조는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앞 도로에서 들어오는 소음 진동, 자동차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생활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소비와 지출 관리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이 터를 오랫동안 가난을 부르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큰 건물이 바로 앞을 완전히 가리는 터. 집 앞을 높은 건물이나 벽이 완전히 가리고 있다면 풍수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막혀 흐르지 않는 터로 여깁니다. 집 앞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 부분이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지 않거나 생활 전반에서 확장과 성장이 어렵다고 해석했죠. 전통적으로는 이런 터를 음침하다, 기운이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앞이 탁 막힌 환경은 답답함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는 무기력감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고 빛이 차단되면 사람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이런 흐름은 판단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이 터는 재물운보다 먼저 기회가 머물지 않는 터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집 뒤가 비어 있거나 경사가 크게 내려가는 터. 풍수에서는 집의 뒤쪽을 좌우명당 중 마음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뒤가 비어 있거나 경사가 심하게 내려가는 터는 이 버팀목이 없는 구조로 해석되며, 오래전부터 운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로 전해졌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지지해주는 기운이 부족해 금방 흩어지고, 기반이 약해져 안정적인 생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현대적으로도 이 구조는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뒤쪽이 허한 집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저하나 안정감 부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집은 머무는 사람에게 심리적 지지대를 제공해야 신체와 마음이 균형을 찾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 터에서는 이런 균형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음습한 터. 풍수에서 햇빛은 곧 양기이며 재물의 기운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항상 어둡고 습한 집은 예로부터 좋지 않은 터로 여겨졌습니다. 습기와 음습한 기운은 몸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판단력과 생활 의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도 빛이 부족한 환경은 활력을 낮추고 무기력함을 증폭시킵니다. 집이 밝고 따뜻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계획이 세워지는데,
음습한 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차단됩니다.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까지 함께 약해지는 터로 알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번째, 주변에 폐건물 빈집 버려진 구조물이 많은 터. 풍수에서는 오랫동안 사람의 기운이 끊긴 곳을 쇠락지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에 폐건물이나 버려진 구조물이 많다면 그 공간 전체의 활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했죠. 이런 환경은 재물운뿐 아니라 사람의 정서에도 영향을 주어 무의식적으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쌓이게 합니다. 오래된 폐건물은 새 흐름을 막고 비어있는 집은 끊어진 인연처럼 기운을 흩뜨리며 이런 주변 환경은 생활의 안정감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으로도 이런 공간은 시야에서 거슬림을 만들고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가 되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주변이 충만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계획을 세우기 쉬운데 쇠한 기운이 많은 장소에서는 쉽게 흐름이 끊어지고 의욕조차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런 터를 기회를 오래 붙잡지 못하는 자리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6번째, 집 중앙이 비어 있거나 구멍처럼 뚫린 구조. 풍수에서 집의 한가운데는 사람의 중심 기운이 모이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이 중심이 비어 있거나 아래로 뚫린 구조, 혹은 복도 엘리베이터가 관통의 흐름이 끊긴 형태는 예로부터 재물이 모이지 않는 구조로 불렸습니다. 집의 중심은 마음과 생활의 중심과도 같아서 이 자리가 허하면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어수선한 흐름이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구조에서도 이런 형태가 간혹 나타나는데 중심에 구조물이 비어 있으면 공간이 정리되지 않아 물건이 쌓이기 쉽고 생활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심이 안정적일수록 선택과 판단도 명확해지지만 중심이 뚫린 집에서는 흐름이 분산되어 재물운을 머물게 하기 어렵다고 해석되었습니다. 7번째, 문과 창이 일직선으로 마주 보는 구조.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통수. 구조는 풍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터로 꼽혔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창이나 베란다로 바로 빠져나가면 집 안에 머물러야 할 흐름이 정착할 기회를 잃게 되죠. 실제로도 이런 구조는 바람이 강하게 흐르거나 기운이 안정되지 않아 집이 항상 어수선하거나 정리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구조를 재물이 스쳐 지나가는 터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들어오더라도 곧바로 지출이 생기거나 계획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흐름이 정착하지 못하면 마음도 늘 분산되고 생활 리듬도 일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집터의 특징은 결국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가난을 부른다는 표현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이 마음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기 위한 오래된 지혜였죠. 흐름이 지나치게 막히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빠르게 흘러버리면 삶의 균형이 깨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재물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과 판단과 마음의 안정이 한데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점에서 풍수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지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된 특징들과 내 공간을 조용히 겹쳐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을 관리하는 눈이 생기고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집과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